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에 익절은 필수겠죠. 코인 수익률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무려 5.1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주간 순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블랙록 이더리움 ETF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네요. 아마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올랐죠. 이더리움은 아직도 조금 헤매는 뉘앙스가 있지만 곧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탑 10, 뭐 탑 52, 탑 100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쭉 흘러가지 않을까. 사실 기관들이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사줘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알트 시즌, 바나나 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이더리움이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11월 15일자인데요. 금투세 폐지, 코인세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불발 위기다 이런 기사인데요.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뭐 이제 지금 뭐 여야가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틀 연속 파행을 했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일부 유튜버 분들이 뭐 과세가 확정이다 아니면 유예가 확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예측일 뿐이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중요한 팩트는 11월 말까지 해서 여야가 이걸 가지고 뭐 핑퐁을 하겠죠. 합의를 한 다음에 12월 2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이 개정안들이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과세다, 유예다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표가 코인 과세는 2년을 미뤄야 된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를 했죠. 지금 여기에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코인도 과세를 2년 유예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은 투자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잠시 접어두고요. 이게 적법하냐, 합리적이냐. 이제 뭐 코인 과세를 하면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제도냐가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해서 인도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코인 투자 뭐 거래소 투자가 지금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폴란드의 소규모 정당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축 국가 뭐 전략적 비축 자산 이 발언을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이 친구가 당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3년부터 비트코인 샀다고 하면 꽤나 앞서 있는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 이제는 당선인이죠. 갑자기 가즈아를 외쳤더니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블랙록이 가자를 외치면요. 이미 전 세계 합의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세력들, 엘리트들의 합의를 얘기합니다. 지금 뭐 현물 ETF, 뭐 채굴 회사, 서클,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만 팝니까? 이더리움도 팔고요. RWA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다 팔겠다. 수수료 내가 다 가져가겠다. 옵션 상품이 이제 승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립토의 주요 인프라. 그러니까 뭐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당구장을 개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뭐 내기를 하건 뭐 도박을 하건 돈 버는 건 누굽니까? 당구장 주인이죠. 그걸 지금 장악을 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통제력을 갖췄다. 그들 맘대로 가격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 같은 개인들이 가면 갈수록
한 방으로 크게 돈 벌기는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25년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25년 유동성 파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입니다. 속도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뭐 금리 인하를 조금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돈 찍기를 그건 뭐 계속 찍는 건 아니잖아요. 뭐 더 많이 찍었다 적게 찍었다 할 수 있지만 돈 들어왔을 때 코인 시장 올라갈 때 잘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번 주에 토큰 언락 일정 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뜨는데요. 뭐 로즈라고 하는 코인은 총 유통량이 2.62%, 이제 ENA는 0.45%, 카르다노는 0.05%죠. 이게요, 총 유통량의 한 1% 미만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매일 뭐 0. 몇 프로까지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 유통량의 10% 이상이 연락된다? 이것은 영향이 있어요. 가격을 가만히 생각하시면 가격은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부동산에서도 미분양이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분양 다 했는데 안 팔리면 그것만큼 그 주변 시세를 다 그냥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폭탄이 쏟아진다. 10%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20%, 30%, 뭐 10%, 심지어 100%도 넘어가잖아요. 영향력이 클 겁니다. 상승장에선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는 기사는 이거예요. JP 모건에서 트럼프 취임 직후에 친코인 법안 승인 전망. 크게 보면 지금 이 5가지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따져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JP 모건은 진실을 80% 정도 얘기하고요. 거짓을 20%를 섞습니다. 거짓을 20% 섞는다고 해서 80%까지 외면하면 조금 전체를 윤곽을 잡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5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참고로 1, 2, 3, 4까지는 글로벌 어젠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요, 5번은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JP모건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친코인법이 승인이 될 것이다. 자, 친코인법을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코인은 상품입니다. 코인은 증권이다. 화폐다.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가 돼야 대형 기관, 연기금, 뭐 저기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들어오죠. 이게 분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상원, 하원, 대통령, 지금 고위 관료들, 친코인, 뭐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친코인 인사들을 뭐 재무부 장관으로 한다. 연일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코인, 친코인 법이 통과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이때 이제 취임식을 갔거든요. 뭐 그 이후에 각종 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부터 이런 시간표를 짰을 것이다 라고 전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의혹이지만요. 크립토 규제 명확성이 왜 하필이면 대선 이후에 이렇게 급물살을 탔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JP모건이다, 월가를 내놓으라 하는 기관들이 인프라 장악이 다 끝난 다음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죠. 자, 2번째,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뭡니까? 미국의 1위 은행 JP모건,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BNI 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죠. 사실 이미 현실화 됐어요.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미 팔고 있고요. BNY 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수탁 서비스 이미 출시했고요. 채굴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다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미 ETF도 팔고요. 수탁도 하고요. RWA,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다 준비가 어느 정도 지금 끝났어요. 제일 앞서가는 게 블랙락이지만 블랙락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인프라, 뭐 채굴 회사, 뭐 거래소, 뭐 지갑 이런 데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SEP 원투원 회계 지침이라고 있었죠. 이게 회계 지침이지 법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은행이 사실상 코인을 수탁 보관할 수 없다가 핵심이에요.
법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제가 볼 땐 거의 쇼타임을 가졌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대중들을 계속 흔들어 댔죠. 그때 또 많이 털어져 나갔죠. 이게 제가 계속 쇼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셉 원투원뿐만이 아니고요. SEC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소송, 리플 포함입니다. 뭐 IMF 총재가 나와서 JP 모건 CEO가 나와서 각종 퍼드를 퍼뜨렸던 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이유가 간단해요. 개인들이 싸게 사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순간 월가의 금융상품, 뭐 ETF, 파생상품, 뭐 지수, 뭐 어쩌고 저쩌고 파생상품이 곧버스 위로 안 사잖아요. 그거 안 살 겁니다. 부자가 되면 월가의 금융상품 안 사죠. 그러니까 비싸져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격을 찌그러뜨려 놨다가 개인들 안 사고요. 기관들이 장악 끝나고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비싸야 포모가 일어나죠. 부동산 가격 포모가 일어날 때, 아, 나 이러면 진짜 집 못 살 것 같은데 하지. 가격이 축 처져 있을 때는 아무도 부동산 관심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미래의 대박 수익원이 뭡니까? 이게 코인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월가가 장악이 끝나서 지체할 이유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코인 가격 펌핑은 내년에 전 세계가 금리 인하고 돈 찍는 것만큼이나 필연적인 겁니다. 2017년 9월달 그 유명한 JP 모건 다이먼 회장 비트코인은 사기다. 전 세계 언론이 이거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JP 모건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JP 모건 회사 보고서로 나온 겁니다. 사기다라고 했던 게 참 얼마나 기만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JP 모건은 블랙록 현물 ETF 떼다가 팔고 있는 대리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알트 현물 ETF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솔라나, XRP, 카르다노, 여기에 도지코인, 아발란체 이 순서대로 쭉쭉쭉 밑으로 갈 겁니다. 처음이 힘들지 한번 본물이 터지면 우후죽순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연적이냐? 월가의 탐욕은 끝이 없죠. 이거 다 판매를 하고요. 이거 나중에 묶어서 팔고 지수로 팔고 2배, 3배 팔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상품을 무한대로 팔아서 돈을 벌 겁니다. 네 번째, 규제 명확성이 뚜렷해질 건데 이것 때문에 VC들이 코인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기업 인수합병이 일어날 거고 IPO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뭐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던 유명 투자 회사들 뭐 A16Z, 판테라 캐피탈, 아크 인베스트, 이제 돈나무 언니 회사죠. 뭐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벤처스, DCG 그룹 이런 데는 실은 예전부터 코인에 뭐 심지어 DCG 그룹 그레이스케일은 2015년부터 기관에 그 비트코인 팔았었습니다. 이런 데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M&A요.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도 물론 M&A가 이루어집니다. 헐값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실제로는 상승장에서 훨씬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품이 끼고 미래가 확실해 보이면 기관들도 포모합니다. IPO, 이제 기업 공개죠. 기업 주식에 자신의 어떤 그 기업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서클이다, 리플이다, 크라켄이다. 제가 봤을 때 IPO 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 25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IPO 나올 것을 예상하는데 특히 서클과 리플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IPO를 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장이 좋은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섯 번째,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확률은 낮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몰라요. 모두 자기 의견에 불과하죠. 트럼프가 공약을 꼭 이행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 관련 법을 발의를 한 것은 팩트입니다.
비트코인을 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100만 개 이상 비축을 해서 이걸로 나중에 뭐 추후를 뭐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하자. 이 법안을 낸 건 팩트. 근데 이게 통과가 돼야겠죠. 통과가 된 다음에는 이게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아직은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사이클 상승장이 이제 그 무르익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음에 하락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게 과거 트럼프가 했었던 이런 발언들을 하나씩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뒤에 가서 한번 봐야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년 상승장. 익절은 필수입니다. 익절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수익률은 실력입니다. 수익률이 실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건이 또 비트코인 개인 투심 점수가 4점인데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콜 옵션이 풋 옵션에 비해서 매우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사고 있다. 상승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비트코인은 우량 자산 맞아. 알트는 쓰레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때 알트를 더 많이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JP 모건이든 누가 됐든 영향력 있는 기관 언론에서 진짜 무가치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거면 언급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비트코인을 막 비난을 했을 때 진짜 가치 없으면요. 제 생각에 언급조차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살 때는요. 가치보다 이 가격이 훨씬 저평가 받았을 때 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아직도 우량 알트코인들 저평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옥석을 잘 고르셔야겠죠.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하락장 두 번 있었죠. 18, 19년, 22, 23년. 왜 그렇게 나는 많이 못 담았을까?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위 꼴등은 뭐냐? 남 탓하시는 분들. JP 모건 때문에 그랬어. IMF 총재가 뭐 거품 사기라고 하던데 트럼프가 그때 뭐 비트코인 별로고 미국 달러만 최고라 그랬어. 아니야.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어쨌어. 제가 볼 때 이게 3위 꼴등입니다. 2위 상황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 아 내가 그때 뭐 사업을 했는데 안 됐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였어. 그때 불황이었어. 내가 과도한 빚이 있었지. 결혼 그때 내가 하느라고 전세 자금 하느라고 살 여유가 없었어.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가장 우수한 케이스는 내 탓이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성공하는 뭐 억만장자, 뭐 수천억, 뭐 심지어 조가 넘는 사람들 2번, 3번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1번입니다. 아, 내가 좀 지식이 그때 부족했지. 용기가 좀 없었지. 내가 경험이 부족했구나. 내가 위험 관리를 잘못했었구나. 1번이요. 1번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결과는 똑같이 뭐 지난 상승장에 실패를 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미래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성공 투자는 결국 사업도 그렇고요.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실패를 먹고 자라는데 실패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뭐냐? 실패를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보호 본능이요. 하지만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100%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라고 뭐 처음부터 대성공을 했겠습니까? 제가 왜 실패를 했지? 내가 골랐던 코인이 왜 마이너스 90% 이하로 떨어졌지? 나 분명히 잘 봤는데 이더리움은 왜 이 모양이 됐지? 제가 그때부터 하루 뭐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주말은 거의 7시간, 8시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반감기가 뭐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야? 기초부터 다 했는데요.
대부분 사실 외국 방송이었어요. 외국 뭐 이제 유튜브랄지 뭐 그 홈페이지나 백서가 됐건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최소 2년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입이 아니라요. 행동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 뭔가 진짜 있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자, 비트와이즈의 CIO가 이런 얘기합니다. XRP는 저평가되어 있다.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한다. 매트 호건이라는 친구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자가 맞고요. 자, XRP는 지금 SEC 소송 때문에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거 문제 해결되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에 SEC가 XRP 현물 ETF 신청, 지금 비트와이즈에서 XRP ETF 냈거든요. 우리는 재미삼아 신청한 게 아니다. 승인에 대한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XRP는요, 전 세계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대량 매수해야 됩니다. 정확히 언제 쓰이냐? CBDC가 활발하게 전 세계 CBDC가 다 나와서 이 친구들끼리 환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제하고 무역 대금액이 쓰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XRP예요. 아직 좀 사실 몇 년 남았죠. 그렇게 치면. 근데 가능성 때문에 오르는 게 코인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은행 관계자시라면 XRP를 싸게 많이 사겠습니까? 아니면 비싸게 쟁여놓으실 겁니까? 당연히 저가 매수해야죠. SEC가 게리 겐슬 곧 있으면 이제 그만둘 양반이 마지막 항소쇼까지 하는 이유 이젠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XRP 저가 매수를 못할 테니까. 제 눈엔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근데 XRP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안 사셔야 됩니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뭘 사든지 실패할 확률이 높다. 확신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돌처럼 굳은 확신이 없으면 코인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확신 없으면 결국 질 겁니다. 자, 블랙럭이 리플 신탁 오보 이거 언제적 기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3년 11월 14일 블랙럭이 심지어 임원 이름을 누군가 도용을 해서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 카더라.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오버였죠. 가격이 급등 후에 하락했다. 원래부터 사실 ETF가 언젠가 나오겠지 생각은 했는데 이때부터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긴 했었죠. 코인 투자가 쉽지 않으시죠. 특히 XRP는 아마 더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2020년 이후로는 XRP 리플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리플 XRP라고 하는 건 좋은데요. 아마 그걸로 큰 돈은 못 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이건 똑같습니다. 분석에서 XRP 바이낸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 출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XRP 가서 계속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뭐 자기 지갑 같은 걸로 이제 빼놓고 있다. 현금화를 하기보다 지금 가격 올랐잖아요. 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한 호재 세 가지는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된다. 소송은 이미 제가 볼 때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블랙럭이 ETF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때 이제 치솟을 수 있고요. 실제 승인 전 이때 아마 XRP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XRP 검색 지수가 100이 됐답니다. 1년간 27 이하였는데 갑자기 최근 이틀간 가격이 64% 뛰니까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죠. 가격이 오르는 순간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어렵던 거액을 투자하는 게 바로 이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원칙을 말씀 다시 드립니다. 수익 보시려면 무조건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됩니다. 큰 수익 보시려면요. 싸게 많이 사서요. 비싸게 많이 파시면 됩니다. 실력은요. 결국 코인 평단이에요. 코인의 평단을 얼마나 낮췄냐. 이게 실력입니다. 왜요? 고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이게 확률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일단 싸게 산 거는 매우 유리한 겁니다. 25년 익절은 뭐라고요? 익절은 필수입니다. 수익률은 저가 매수를 우리 구독자분들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하셨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코인은 전 기회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가 더 중요하냐? 고가에 잘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스타일은 분할 매도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해서 팔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해볼 거 아닙니까? 분할 매도의 수익률이 즉흥적으로 팔았을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분할 매도가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고 팔았는데 이 분할 매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탐욕 때문에 어렵고요. 분할 매수도 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포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을 딱 깨우친 다음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그냥 습관화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꼭지를 못 맞출 바에는 최대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요. 분할 매도하면 평단가, 매도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요.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많이 쟁여놓으셨다. 분할 매도할 때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를 보시고 그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 글쎄요. 또 내년에도 심지어 너무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또 한번 퍼드 중간에 한 번씩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렇게 쟁여놓는 것도 아직은 나쁘진 않겠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